안녕하십니까, 부텐토입니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 추진계, 오늘은 그 전략의 두 번째 2단계 지역산업혁신과 문화관광 활성화에 대해서 저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2단계 전략 지역산업혁신과 문화관광 활성화인데, 이 두 가지가 왜 같이 나왔냐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와 관련되어 있는 산업은 대부분 제조업과 관련되어 있는 대규모 장치산업입니다. 이 산업의 제조업 산업은 세계 경기와 맞물려서 돌아가는 산업의 구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제조업 품목의 제품들이 세계 각국으로 팔려나가는데, 세계 각국의 경제가 좋지 않으면 한국의 제조산업이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산업혁신이라는 것은 기존의 제조업을 탈피해서 새로운 신산업을 만들어 가거나 그 기존의 제조업을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한 스마트 산단을 만들기 위한 두 가지 혁신이 있고요. 문화관광 활성은 지역 제조 산업이 되지 않는 곳은 오히려 제조업보다는 문화관광 쪽으로 다른 산업으로 전환을 시켜서 기존의 제조업 산업에 있는 고용 인구를 문화관광으로 바꾸어서 그 지역을 혁신하는 방향으로 만들겠다라고 지금 2단계 전략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서 말하고 있는 새로운 신산업이 뭐냐? 신산업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는데, 그 품목들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블록체인, 공유경제, 인공지능, 수소경제 등의 산업을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고, 이 산업이 신산업입니다. 이러한 신산업은 입지하는 형태가 약간 다릅니다. 도시 첨단 산업단지 확대 등 도심 내 산업 용지를 확충을 해서 여기에 새로운 차 산업혁명의 신산업이 입지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후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기존에는 생산을 하는 가공공장으로 형성되어 있었는데, 4차 산업의 새로운 산업은 생산하는 것이 일반 제조물품을 생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산업이다 보니까 지식에 대한 아이템을 만들고, 그 아이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서로 연구하는 공간이 필요하고, 이러한 연구하는 공간과 함께 그 사람들이 주거하는 공간, 생활하는 공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기존에 조성된 산업단지는 신산업을 위한 융복합 용지가 부족하다 보니까 기존의 공장으로 만들어져 있던 곳은 다용도로 쓸 수 있는 생산, 연구, 주거, 상업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토지가 용도가 변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산업단지는 이렇게 변경을 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광산업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한국의 관광산업은 어느 쪽으로 쏠려져 있는, 일부 편중되어 있는 그러한 관광산업이 발달되어 있는데, 특히 서울, 제주, 서울, 경기, 부산, 제주로 관광객이 집중되다 보니까 이렇게 집중되는 관광객을 전국으로 연계해서 퍼뜨려 나가는, 대한민국 전역이 관광산업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것이 바로 2대 전략의 내용입니다.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기술이 계속 발달하고 있고 생활의 패턴이 바뀌다 보니까 이 산업단지 자체도 바꿔야 되는, 자동화 등 발달된 기술로서 단순 업무를 하는 그러한 부분은 전부 다 기계로 대체시키겠다. 이를 다른 말로 하면 스마트 산단이라고 부릅니다. 스마트 산단에 들어오게 되면 단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직장을 잃게 됩니다. 그러면 직장을 잃게 되는 이분들을 다른 쪽으로 옮겨서 취업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그와 연계된 산업이 바로 관광산업입니다. 새로운 신산업이 입지하는 것은 제가 앞부분에서 옛날처럼 산업단지에 생산하는 공장이 아니라고 도시화된 공장이라고 했는데, 내용을 보면 도심 내에 입지해야 됩니다. 거기에 교육, 생산, 생활, 문화가 도시를 중심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 군데 다 집약되어 있는 컴팩트한 형태의 도시가 구성될 것이고, 거기서 생산을 하는 것으로, 거기서 소비를 하는 것으로, 거기서 연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 것이 바로 지역의 신산업입니다. 도심 내에 새로운 신산업이 형성되게 되면 그 도심 내에 사무실도 같이 공유를 하고 차량도 같이 공유하는 공유 경제가 발달함으로써 공유 경제가 또한 4차 산업의 신산업으로서 같이
연계되어서 돌아가는 산업구조가 형성되게 됩니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서는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반도체 등 첨단 산업과 관련된 부분은 육성을 하고, 그와 다르게 경쟁력이 없이 뒤처지거나 중국과 경쟁에서 뒤처지는 산업 자체는 더 이상 육성을 하지 않고, 그 산업 대신 관광산업을 육성을 시켜서 저성장하고 있는 현재 경제를 탈피할 수 있는 새로운 저성장 시대의 성장 모멘텀으로 잡겠다고 2단계 전략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전 세계의 GDP와 고용의 10%를 차지하는 세계 관광시장의 규모가 계속 성장하고 확대되고 있으니까 한국도 관광산업을 해서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한국 경제 산업을 살려보자라고 2단계 전략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지역의 산업은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제조업 중심의 제조업을 혁신을 해서 부가가치가 높은 첨단 산업으로 만들어 보거나, 또는 스마트 산단을 해서 원가를 줄여서 경쟁력을 키워보자는 거 하나 하고요.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해서 공유 경제와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산업들, 그리고 블록체인이라든지 데이터 기술의 산업을 새로 만들어보자. 지금 보시는 내용은 신산업입니다. 기존의 산업단지가 아니고 새로운 4차 산업을 지금 키울 텐데, 어디다 키울 거냐에 대한 공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을 키울 수 있는 새로운 신산업 공간을 알게 되면, 그 공간에 가서 투자를 하시게 되면 이 산업이 육성이 되어서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도시가 되어버리게 되면, 그 지역에 투자한 투자자는 당연히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효과를 누리게 될 텐데요. 국가혁신 클러스터에 들어가 있으면 국가에서 4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그 지역을 개발하고 그 지역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할 것이다. 국가혁신 클러스터, 대한민국 전역에 권역별로 나누어서 어느 지역에 어떤 신산업을 육성할 건지에 대해서 이미 2018년도 국가혁신 융복합단지 지정 육성 계획안이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안에 내용을 가만히 보시게 되면 지난주에 했던 1단계에 나와 있던 내용이 지금 중복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세종시, 산업단지, 경제자유특구, 기업도시 특구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1단계에서 나왔던 게 혁신도시, 세종시, 기업도시라는 얘기를 했었죠. 거기에 지금 경제자유구역, 그리고 산업기술단지 특구가 더 포함이 되어서 앞으로 5차 국토종합계획에서는 이러한 곳을 앞으로 20년 동안 한국 경제를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혁신 클러스터로서 신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곳으로 지정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역 특구를 지정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특구를 지정하는 데 있어서 산업단지를 조성을 할 텐데, 이때 만들어지는 국가산업단지는 아무 곳에나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된 곳에 특구를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전국의 권역별로 지역 특구가 지정이 되어 있고, 새로운 산업과 관련되어서 산업단지를 만든다면 관련되어 있는 곳에 국가산업단지를 만들도록 그렇게 2019년도에 이미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신산업이 입지하는 곳을 구체적으로 2단계 전략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신산업은 일단 지식산업, 환경친화산업 등이라고 되어 있고요. 신산업 입지 공간은 어디에 들어서는 거냐면, 이번에 제가 도심에 들어선다. 그래서 도시명 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도시 첨단 산업단지를 개발할 건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기존의 제조 공장 이런 개념하고 완전히 내용이 틀립니다. 도시 첨단 산업단지에는 물리적 기반과 경제적 자산, 그리고 네트워크 자산을 집중적으로 배치를 한다고 했는데요. 그림은 도시형 첨단 산업단지의 도시공간 혁신 개념도입니다. 기존에 생산하기 위한 공장의 산업단지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이 공간 자체가 앞으로 도시 첨단 산업단지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미래형 신산업이라는 것이 지식산업, 환경산업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예전처럼 공장에서 물건을 가공해서 만드는 제조업과 개념이 틀리다 보니까 물리적 자산이라고 해서요. 여기 나와 있는 물리적 자산이 1번, 그리고 3번, 그리고 2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로그리 체계, 네트워킹,
그리고 카페 등 1층에서 만남이 가능한 것. 얘가 도시 첨단 산업단지의 물리적 자산이고요. 경제적 자산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근거리에 있는 그러한 창업 공간과 그리고 중앙정부의 기관 그리고 대기업의 연구소 시민들의 혁신활동이 이루어지는 상업화 자원이라고 해서 기존의 도심지 내에서 만들고 소비하고 같이 생활하는 그러한 산업이 바로 미래 신산업이라고 얘기하고 도시 첨단 산업단지 미래형 산업이 들어올 공간은 어디에 들어오냐 도심지역 유휴부지 국공요지를 활용한 도시 첨단 산업단지 개발의 확대라고 해서 예전처럼 밖으로 새로운 도시, 새로운 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한 무분별한 그러한 토지의 개발은 없다. 기존에 만들어져 있던 도심지 내에서 쓰지 않고 버려져 있는 공간들을 새로운 산업의 활력을 일으키는 그러한 신성장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용하겠다라고 지금 2단계 전략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존 제조업을 다 버리고 새로운 산업으로 다 이동하느냐라고 하게 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반도체 등 미래 성장 산업의 소재, 부품 제조업은 활성화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한국이 가장 경쟁력 있는 산업이 바로 반도체죠. 그리고 미래 성장 산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기차, 자율차, 그리고 우주 항공에 대한 기본적인 원천적인 기술에 대한 부품 제조 이런 것들은 경쟁력을 키워서 계속 성장한 가능한 산업에 대해서는 혁신을 지원을 해주겠다. 노후산업단지를 그러면 다 제조업을 포기할 거냐 물어보니까 노후산업단지 중에서 거기에 있는 산업에 대한 부분을 다시 통폐합을 시켜서 그 산업단지를 입지 규제를 완화하고 토지 용도를 전환해서 노후산업단지에다가 새로운 기반시설을 넣어서 혁신의 거점으로 조성을 하겠다. 새롭게 통폐합되어 있는 기존의 노후된 산업단지가 그 지역의 인근 지역과 연계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기반시설로 하면서 다시 리모델링을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리모델링된 기존의 노후된 산업단지에는 그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기본적인 교통, 문화, 교육, 의료에 대한 인프라를 만들면서 주변 지역과 소통 가능하고 연결 가능하도록 도로망 등을 뚫을 겁니다. 그래서 생활 SOC 산업이라는 게 바로 이러한 산업과 관련된 건데요. 대표적인 것이 BRT를 만든다, SBRT를 만든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오게 되면 이러한 노후 산업단지는 그 지역의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서 5차 국토종합계획 제2단계 지역산업의 혁신으로서 그 지역의 거점 도시로 만들어지는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기존 노후화된 제조산업단지의 제조업과 신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4차 산업 얘기는 끝났고요. 지금부터 나오는 얘기는 이제 관광 얘기가 나옵니다. 기본적인 하드웨어가 뭐냐니까 빼어난 자연경관, 빼어난 자연경관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인위적으로 스토리텔링 등을 입혀서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는 곳으로 먼저 만든다. 그리고 이 뛰어난 자연경관 수려한 공간에다가 5천년 대한민국의 역사 문화를 같이 믹싱을 시키겠다. 오래된 도시 및 역사 문화 전통 도시를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 사업을 확대하겠다. 정부에서 도시재생산업과 관련된 육성 부분하고 별도로 문화와 관계되어 있는 산업을 문재인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혁신하고 지원하는 얘기를 들어보실 건데요. 얘가 바로 구동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러면 수려한 자연경관 하드웨어와 또 이 하드웨어와 같이 연결되어서 사람들이 거기서 느끼고 생활하고 공감하고 감동할 수 있는 역사 문화를 믹싱을 시키겠다. 그러면 이제 한 가지가 더 남았습니다. 같이 거기서 내가 느끼고 체험하고 사람들이 전달해주고 듣고 얘기 소통할 수 있는 매개체인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 바로 전통 지역 명인 등 한국만의 희소성 있는 관광 컨텐츠를 발굴하겠다. 그 도시에만 맞는 어떠한 아이템을 만들어서 우리가 굿즈라고 그러죠. 아이템을 만들고 이 아이템을 같이 체험하고 같이 느끼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문화 공간 역사 만들어서 제조업을 탈피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문화 관광의 한국을 만들겠다라고 2단계 전략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은 해양 레저 관광 활성화라고 해서요. 전국에 있는 해양 레저 관광 마리나입니다. 그래서 마리나가 있는 곳에 지금 전국에 배치된 도면을 나타내고 있는데 경제 수준이 낮을 때, 즉 경제 규모가 작을 때, 쉽게 말해서 못 살 때예요. 못 살 때에는 놀러 가더라도 가지고 놀 수 있는 도구를 살 수 있는 돈이 적다 보니까 주로 여러분들이 어릴 때 옛날 생각해 보시게 되면 가까운 인근에 있는 계곡이나 가까운 강에 가서 놀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놀기 위한 도구를 사기 위한 그러한 경제적 능력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 규모가 커지고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노는 곳, 즐기는 곳에 있어서도 경제의 규모가 틀려집니다. 왜? 돈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좁은 강이나 바다가 아니고요. 더 넓은 세상, 더 넓은 세계를 누리기 위해서 바다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즐기는 레저 산업이 바다와 관련되어 있는 산업을 즐기다 보니까 대한민국에도 전 세계 관광객이 와서 바다와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마리나 항만을 만들어서 개발을 해서 관광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보자라고 지금 현재 전국에 마리나 항만이 구성되어 있고요. 좀 전에 보셨던 대한민국의 전역에 있는 마리나 항만 지도하고 지금 보고 계시는 관광 분야 지역 연계협력 산업의 그림이 거의 좀 유사합니다. 바다와 있는 곳에서는 마리나와 함께 인근에 있는 역사 문화 그리고 수려한 자연경관, 체험하는 생활을 같이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바닷가 쪽에 있는 마리나항과 연계되어서 지역의 관광산업이 그렇게 연계되어 있고요. 마리나가 없는 곳이 내륙이죠. 내륙은 충북인데요.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을 연계해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왜 연계를 하냐가 하루 잠깐 와서 몇 시간 보고 즐기는 것이 아니고 거기 와서 여러 곳을 둘러보게 되면 2일일 수도 있고 3일일 수도 있고 일주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숙박을 해야 되고 먹고 마시고 하다 보니까 소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체류형으로 관광을 바꾸기 위해서는 하나 가지고 안 된다. 여러 개를 묶어야 된다. 그래서 연계 협력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광과 관련되어서 도시재생이라고, 이 도시재생은 5차 국토종합계획에는 어디 없는 데가 없습니다. 오래된 산업단지 얘기도 똑같이 도시재생과 관련돼서 연관되어 있는 것이고요. 신산업 하는 데 있어서도 도시재생과 관련되어서 도심 내에 유부지를 하라고 했습니다. 관광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도시재생이 얘기가 나오는데 노 상업생활시설이라고 해서 부산에 가시면 감천동 마을이라고 해서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6.25 전쟁 이후에 만들어진 판잣집 동네를 사람들이 떠나고 난 곳에다가 벽화도 그리고 거기에다가 조형물도 설치해서 하는 걸 보셨을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도시재생과 관련되어 있는 관광 산업 상품으로 해서 이 지역이 다른 지역과 연계해서 관광 상품으로 만들어라라고 지금 전략 2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자? 전 세계에서 끌어들이자. 전 세계의 관광객을 한국으로 들여와서 그 사람들이 소비를 함으로써 제조업을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동력인 관광산업을 한번 키워보자. 그러면 외국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올까요? 답은 두 가지입니다. 왜 두 가지냐니까 북한하고 사이가 좋았으면 답이 세 개일 수 있습니다. 북한과 사이가 좋았다면 유럽에서 기차를 타고 한국으로 들어오는 철도 도로망이 있었겠죠. 북한과 사이가 안 좋으니까 딱 답은 두 가지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들어오거나 배를 타고 들어오는 거. 자, 비행기나 배를 타고 들어왔으면 이 사람이 관광지로 옮겨가야 되겠죠. 자, 관광지로 옮겨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그러니까 바로 KTX하고 BRT, SRT 등에 대한 교통 연계망이 필요합니다. 글로벌 문화관광 서비스에 보니까 바로 나오는 것이 지방공항, 항만, KTX 역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연계와 관련되어서 지역과 연계되어서 관광상품이 개발되는 곳에 있어서 거점이 되는 곳은 공항이 있는 곳, 그리고 항만이 있는 곳, 그리고 KTX 여기 있는 곳이 관광 문화와 관련되어 있어서 이 지역이 핵심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호텔이 들어서고 거기 호텔에서 묵고 쇼핑을 하고 이러한 시설들이 바로 관광 거점 도시에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한국에 들어오는 접근성에 대한 국제공항이 들어오는 것. 자, 국제공항을 유치해서 그 국제공항을 통해서 관광객이 들어와서 거기서 출발을 해서 인근 지역에 소비를 할 건데 아무래도 그 처음 들어오는 그 공항, 그 항만이 그 사람들이 주로 먹고 마시고 소비하는 지역의 중심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많다 보니까 국제공항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역 간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각 지역별로 이렇게 단위별로 거점 도시가 형성되게 되는 것이고, 이 관광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연계되어 있는 관광 산업이 부흥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려한 자연 경관, 그리고 천년의 문화 유산의 역사, 그리고 소통과 화합과 같이 공유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이러한 것만 가지고 과연 한국이 전 세계에 경쟁력이 있는 그러한 문화관광의 국가가 될 것이냐. 한국은 거기에 두 가지를 더 믹싱을 해서 경쟁력이 있는 관광 국가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바로 첫 번째가 한류 문화입니다. 전 세계에 한류 문화가 펼쳐져 있으니까 한류 문화를 가지고 대한민국에 오고 싶어하는 이러한 팬층들을 한국으로 끌어들이는 관광 상품의 하나의 상품으로 만들겠다. 한류 상품으로는 K-POP 콘테스트, 그리고 K-뷰티, 한류 드라마와 연계해서 한국에 오고 싶어하는, 한국 드라마에 나왔던 지역을 방문해보고 싶어하는, 한국에 와서 K-POP 가수로서 내가 데뷔를 해보고 싶어하는, 그리고 한국의 유명한 연예인들이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한국에 오기 위해서 문화상품으로 개발을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화상품의 마지막이기도 하고요. 전략 2단계의 마지막이기도 한 겁니다. 한반도 중심부에 있는 비무장 지대에다가 생태문화공원의 평화공원을 만들자. 자,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했냐니까 DMZ에다가 평화와 관련되어 있는 전 세계의 시설들을 여기다가 다 설치를 하자. 유엔에 있는 평화시설부터 한국의 DMZ에 설치를 하게 되면 절대 남과 북이 전쟁을 하는 그런 사태는 막을 수 있지 않는 거 아니냐. DMZ에 전 세계의 평화와 관련된 시설들이 거기에 이전해서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평화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얘기하거나 평화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체험을 해보기 위해서는 무조건 한국의 DMZ에 와야만 된다라고 이제 사람들 생각 속에 각인이 될 겁니다. 그러면 한국은 평화의 메카로서 평화의 성지를 순례하는 전 세계 관광객들이 오게 되면 일반적인 문화상품보다 훨씬 더 효과 있는 문화상품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까지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2단계 전략, 지역산업 혁신과 문화관광 활성화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셨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